60부터 최고의 재산은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60 무렵부터 외모, 나이를 늙게 하는 원인 중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의욕저하다. 의욕저하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욕저하 되시면 바로 폭삭 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먹는 걸 줄이고 살을 빼면 득보다 오히려 실이 크다. 제일 나쁜 악영향은 영양 부족, 특히 단백질 부족이다. 몸무게는 줄지 몰라도 근력이 저하되면서 근육 빠지죠. 걷기가 힘들어지고 외모도 부쩍 늙는다. 이상모 교수님께서 인터뷰하실 때도 나이 60 넘어가고는 엉덩이 한 줌 근육을 그만큼의 금덩어리랑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근육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단백질 등 영양을 오히려 더 충분히 섭취할 것,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서 충분히 할 것, 약간 과체중이어도 괜찮으니 너무 살을 빼려고 노력하지 말 것,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의 다이어트 방법이다. 자신이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늙어갈 뿐이다. 설령 이 위대한 진실을 70에 깨달았더라도 늦지 않다. 80까지는 아직 10년이 남아있다. 또 설령 이 위대한 진실을 80에 깨달으셨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90이 있고 100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살짝 MSG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유명하신 와다 히데키 박사님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60에 40대로 보이는 사람, 60에 80대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펴낸 곳은 센시오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챕터 1입니다. 60부터 최고의 재산은 이것이다. 60 무렵부터 외모, 나이를 늙게 하는 원인 중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의욕저하다. 일상생활에 활력이 떨어지면 부쩍 나이 들어 보인다. 언제까지나 젊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의욕만으로도 사람은 잘 늙지 않는다. 말인즉슨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실감하고 계시죠? 생각해보자. 어느 쪽이 더 먼저 늙을까? 나이 들어서 이제 봐줄 사람도 없고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죽는 날까지 내 힘으로 건강하게 활력 있게 더 나아가 우아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젊어 보이는 것은 좋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나 자신을 사람답게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기계로 치면 기름치고 광내는 일이다. 그래야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언제까지고 자신 있고 또 활기차게 기운차게 살아갈 수가 있다. 다리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체 단련에 힘쓴다.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머리 쓰는 골치 아픈 도전을 즐긴다. 집 앞 슈퍼에 갈 때도 외모가 흐트러지지 않게 잘 신경 쓴다. 나이 들었다는 것을 핑계로 목이 다 늘어진 실내복을 입고 바깥에 나간다. 귀찮다는 이유로 줄곧 소파에 앉아 있어 TV만 본다. 편하게 채널만 돌리면 되는데 머리 쓰는 일 따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로 늙을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그냥 늙는 거죠. 저절로 늙는 겁니다. 60대 그리고 더 나아가 70대는 어떤 연령대인가? 충격적이겠지만 평소 걷고 뛰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60대부터는 부쩍 다리 쓰는 게 힘들어진다. 종일 침대 신세를 지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다리 힘이 약해진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고 등산도 싫어진다. 다리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서서히 근육이 쪼그라들어 단순한 동작에도 다리가 후들거린다. 60부터는 부쩍 머리 쓰는 일도 귀찮아진다. 시원찮아지죠. 흔히 알고 있던 단어가 기억나지 않고 뭔가 떠올리려면 뭐더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건 60부터가 아니고 50부터도 그렇습니다. 하고 대명사만 반복하게 된다. 의식적으로 머리를 쓰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치매에 노출되기 쉽고 진행도 빨라질 위험이 있다. 70대에 접어들면 상황은 더 심해지죠. 60대에 걷지 않던 사람은 바야흐로 침대 신세를 지기 시작합니다. 60대에 머리를 쓰지 않던 사람은 치매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 60대부터 의식적으로 하체를 단련하고 걷기를 게을리지 않고 또 쓰지 않던 두뇌를 사용한 사람은 신체 능력이나 뇌 모두 50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며 70대를 맞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맨날 점심에 먹던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면 짜장면만 시키지 말고 짬뽕도 좀 시키고 볶음밥도 시키고 또 그 집만 가지 말고 다른 집도 가고 이러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이 된다고 이미 다른 책에서도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죠? 단순한 생활 하지 마시고 좀 복잡한 생활도 좀 하시고, 복잡하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게 아니고 오늘은 A 공원이라는 곳을 갔다가 A 블록만 돌았다면 이제 B 블록 돌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만 안 하더라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데이터가 많죠. 이렇듯 60대에 시작된 차이가 현저한 격차로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외모 나이도 마찬가지다. 의욕을 접으면 순식간에 늙어 보이기 시작한다. 네, 이거 맞는 말 같습니다. 의욕을 접으면 바로 사람이 늙어 보이고, 그죠? 좀 염색도, 물론 염색이 안 좋긴 하지만 머리 염색도 좀 허옇게 다니는 것보다는 좀 까맣게 다니는 게 좀 더 낫죠. 저도 이제 30대부터 머리가 쉬어갖고 염색을 30대부터 했는데 확실히 이 염색을 안 하면 사람이 죽늙은이 같습니다. 네, 죽늙은이 같아서요. 그 염색을 좀 해야 그래도 좀 한 5년은 젊어 보입니다. 남성은 정년 퇴임을 계기로 부쩍 늙기 시작한다. 57세든 60세든 65세든 정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대체로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외모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듯하다. 양복 대신 실내복이나 활동적인 사람의 경우라도 등산복으로 기본 복장이 바뀌고, 우리나라 국민놀이죠. 등산복. 신사다움은 사라진다. 그런 모습에 익숙해지면 가끔 공식적인 외출 기회가 생겨도 외모를 꾸미는데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만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 양육이 끝날 무렵인 50대 중후반부터 부쩍 나이 들어 보이기 시작한다.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이 많은 게 여성의 특징이지만 자칫 우르르 몰려다니는 아줌마 대열에 낄 수도 있다. 뽀글이 파마하시고, 그죠? 똑같은 머리와 옷차림으로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에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기 힘들다. 좋은 옷이 있어도 입고 나갈 자리가 마땅치 않고 편한 것만 추구하게 된다. 젊어서는 세련된 모습이었던 사람도 체형이나 외모가 변하면서 어느새 자포자기 심정으로 스스로 늙어 보이게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여성분들은 좀 낫습니다. 워낙에 꾸미는 게 이제 본능 같아서 남성분들이 좀 문제죠. 자, 다음 챕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보기 싫고 꾸미기도 싫어진다면 이라는 챕터입니다. 이제껏 나는 노화를 미루는 것에 관한 숱한 책을 썼다. 거의 모든 책에서 누누이 강조한 것은 의욕조화를 절대 방치하지 말라는 조언이다. 네. 우리 와다 히데키 박사님께서, 그 유명한 와다 히데키 박사님께서 수많은 책 쓰셨죠. 일본에서는 또 많이 팔리시니까. 의욕조화를 절대 방치하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의욕조화가 생기면 바로 늙습니다. 의욕을 사전에 찾아보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나 욕망, 또 목표를 향해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욕망, 의지, 목표의식이다. 즉 삶의 목적의식과 존재 의미를 향한 끝없는 추구가 바로 의욕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의욕은 감퇴한다. 젊어서는 경력을 쌓고 하나씩 성취하는 재미가 있다. 가정을 이루면 자녀 때문이라도 또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바쁜 시기가 지나면 급격히 피로감이 몰려온다. 사회적으로 점차 주목받지 못하는 위치가 되면서 무력감이 들기 십상이다. 의욕조화는 무엇 때문에 시작될까라는 챕터인데 보겠습니다. 첫째, 뇌가 먼저 위축되기 시작한다. 의욕조화의 첫 번째의 시작은 뇌가 먼저 위축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뇌가 노화한다고 하면 흔히 기억력 감퇴를 떠올린다. 하지만 기억을 권장하는 해마는 눈에 띄게 위축되기 시작하는 것은 대체로 70대부터다. 그렇다면 의욕을 관장하는 부인 전두엽은 어떨까? 놀랍게도 이 부인은 40대 무렵부터 눈에 띄게 위축되기 시작한다. 네, 이 의욕을 관장하는 전두엽은 놀랍게도 진짜 40대부터 눈에 띄게 위축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 연배 이상 분들은, 대부분 제 채널은 제 연배 이상 분들이 들으시죠? 네, 이미 의욕조화가 시작되신 분들입니다. 그죠? 젊었을 때는 여러 분야의 의욕을 보이던 사람도
중년이 되면서 부쩍 침체하는 걸 볼 수 있다. 어떤 의미로는 뇌에서 의욕, 즉 의지와 욕망을 감당하는 전두엽이 급속도로 위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욕을 좋아하는 두 번째는 의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실제 외모의 변화다. 이 책에서는 60이라는 경계 나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시기를 중심으로 선순환과 악순환의 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욕조와의 불가분의 관계가 실제 외모의 변화도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회 교류가 약해지면서 외모를 꾸밀 필요가 적어집니다. 60대부터 그렇죠. 외모에 신경 쓰지 않다 보면 아무리 미모가 훌륭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 보이기 마련이다. 외모는 노력이라는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네, 외모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건강 노력 안 하면 안 되듯이 외모도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미용실도 좀 자주 가시고 좋은 옷도 좀 사 입고 옷도 다져 입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겉모습이 늙어 보이기 시작하면 더더욱 거울 보기는 싫고 또 꾸미기도 싫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외모에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외모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 보이고 싶다는 의욕, 또 우아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유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몸과 머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노화를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잘 관리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좋아지지 않더라도 점점 더 늙어가는 것은 방지되겠죠. 남들한테도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듣고 나이 들수록 보기 좋다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선순환이 반복되면서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장은 어른께서도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가갖고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70대 정도로 보이신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조금 안 좋아하시더래요. 우리 아버님이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한 60대로 보이신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본인 연세대로 70대로 보인다 그러니까 별로 표정이 그렇답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염색을 안 하면 애들이 아빠 좀 나이 들어 보여 그러는데 염색하고 나면 아빠 최소한 5년은 젊어 보여 그래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모도 정말 잘 가꿔야 의욕도 생기고 또 의욕이 생겨야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쓸데없는 거 안 먹고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죠. 이게 뭐 정신이든 육체든 간에 어느 하나가 뭔가는 의욕을 가져야 두 개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60부터는 멋을 부릴수록 외모가 젊어진다라는 챕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네, 이거 맞는 말 같습니다. 진짜로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외모 나이가 젊어지려면 멋을 부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 어디든 대충 집에서 입던 옷에 슬리퍼를 신고 나간다. 이렇듯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는 나날이 반복되면 어느새 펑퍼짐하게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멋부린다는 건 뭘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말이다. 예쁘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 신경을 쓴다는 의미다. 다른 말로 하면 적당한 긴장감을 느낀다는 뜻이기도 하다. 네, 자기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청소를 게을리한 방, 설거지거리가 쌓인 개수대, 찌든 때가 붙은 욕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더욱 치우기가 싫어지고 집에 대한 애정도 식는다. 낡고 보잘것없는 물건도 아끼며 반짝반짝 닦으면 더 오래 쓸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방치한 거 이렇게 방치가 되면 더욱 치우기도 싫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꾸 살이 찌면 뭐 이러다 죽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죠. 네. 그런데 이 낡고 보잘것없는 물건도 아끼며 반짝반짝 닦으면 더 오래 쓸 수 있고 반짝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던 사람들은 보통 그만두고 나면 좀처럼 슈트를 입을 기회가 없다. 비싸게 주고 산 옷이라도 옷장 깊숙이 처박아두고 외출할 때는 헐렁한 뭐 셔츠나 티셔츠 있죠. 목 늘어난 거, 스웨터, 뭐 일명 추리닝 팬츠만 입게 되죠. 이게 편하다는 이유에서죠.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뭐 차려입는 게 오히려 쑥스럽기도 하고 또 그러나 길 가다가 길거리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긴장감까지 없어지다 보면 어느새 표정까지 느슨해져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나는 나이 먹을수록 가장 늙어 보이지 않은 옷차림은 단연코 슈트라고 생각한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다.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나이가 되어도 수트를 입으면 소위 평범한 할아버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외출할 때 옷을 잘 차려입을수록 젊어 보인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그렇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변의 법칙과도 같다. 네, 맞습니다. 우리 와다히테키 박사님도 이렇게 다 멋있게 수트 차림으로 항상 있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안 보여드렸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책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60부터는 외모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60에 40대로 보이는 사람, 80대로 보이는 사람. 책의 표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볼까요? 당신은 어떤가? 70대, 80대인데도 슈트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거리를 걷는 남성을 보면 멋져 보이지 않는가? 나는 정년퇴직해 회사에 가지 않나도 양복을 자주 입는 사람일수록 더 젊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TV나 인터넷에서 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나도 어렸을 때부터 멋부리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옷을 사는데 쓰곤 했다. 40대 초반부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던 덕택도 있다. 당시에는 대학병원에서 일하지 않고 통신 판매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종의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적이진 않았다. 요컨대 돈이 생기면 좋은 옷을 사자는 방침이 있었다. 잘 입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에르메네질 제냐 요거 유명하죠. 이런 걸 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수트를 주저없이 사입곤 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부쩍 살이 쪄서 입지 못해서 옷장에만 보관하게 되었다. 아깝기도 하고 크게 유행을 타지도 않아서 언제든 다시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날이 빨리 찾아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즐겁게 사는 게 최고라는 주의라서 식습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니온대학교 상무이사로 취임이 결정된 다음 혹시나 해서 다시 입어봤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딱 맞는 게 아닌가. 바야흐로 60이 넘었으니 옷차림 방황을 끝내고 멋지고 우아하게 보이는 수트로 나 자신을 꾸미기로 했다. 멋쟁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자, 챕터 3입니다. 60에 40대로 보이는 하루 식습관입니다. 소식은 금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라. 이게 무슨 소린가요? 소식은 금물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보통 소식하자고 하고 복팔분을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반대 의견이십니다. 네, 한번 볼까요? 요즘 노인은 20년, 30년 전의 노인과는 정말 다르다. 맞습니다. 정말 다르죠. 주관이 뚜렷하고 젊고 의욕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과거 노인들처럼 무조건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자기 힘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일까?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라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노후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 건강 등에 관해 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 덕에 내 책도 날개돋듯 팔리고 있습니다. 건강은 특히 중장년층 이상부터 부쩍 관심이 많은 분야다. 당연한 거죠. 그죠? 젊었을 때 누가 건강 생각합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조언들 상당수의 옥석이 섞여 있으며 옥보다 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다양한 현업의 의사들이 자신의 책이나 미디어 출연을 통해 건강 정보를 제시하고 다양한 조언을 한다.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다. 고령자일수록 식사를 단촐하게 하는 것이 좋다. 소식을 하면 장수한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 다양한 채널로 정보가 무분별하게 흘러나온다. 대다수는 미국에서 나오는 의료 정보를 우리 실태에 맞추지도 않고 그대로 옮겨 적고 있는 실태이며 독자는 의사의 말이니 무조건 옳을 것이라고 신뢰한다. 미국은 비만이 국가적 고민거리인 나라다. 육식 위주의 특히 패스트푸드 혹은 냉동식품 위주의 식습관이 일반적이다. 고도비만 인구가 많아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칼로리가 낮은 식사를 권하는 게 당연하다. 미국은 우리 동양처럼 암이 1위가 아니고 심근경색이 1위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일본이나 대다수 아시아 국가는 그렇지 않다. 나이 들수록 비만이나 칼로리 과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영양 부족이 문제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 연세 드셔가지고 너무 살이 쪄갖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우리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그죠? 주위에 보더라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65세 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대부분 그렇게 고도 비만이라 가지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실 분들 혹은 칼로리를 줄여야 되실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우리도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칼로리가 낮은 단출한 식사를 권하면 노년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되고 만다. 일본 의사들은 대체 노인들을 제대로 진찰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고령자를 오래 진료한 나로서는 고개가 갸웃해진다. 노인은 살이 빠지면 곧 침대 신세를 지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의사가 거의 없다. 네. 중요한 얘기죠, 그죠? 고령자를 전문으로 진찰한 경험이 짧아서 그들이 실제로 처하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건강 관련 조언을 듣는 고령자는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는 성향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소식을 하세요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노인은 지적 수준이 높고 일종의 과학 만능주의 하에서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적 조언에 더 잘 설득되는 경향이 있다. 자, 미디어가 권장하는 노인을 위한 식사 메뉴는 어떤 것일까라는 챕터인데요. 밥, 두부, 된장국, 나토, 채소조림으로 차린 한상. 우리도 이거 뭐 당연히 건강상이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백한 메밀국수나 우동이나 소면, 염분이 적고 소박하게 조리된 생선구이와 채소조림, 채소 냄비 요리.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오래 살 수 있다는 일종의 믿음이 형성되었다. 어딜 봐도 동물 단백질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런 식생활이야말로 외모, 나이를 늙게 하는 주범이다. 단백질이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네, 이건 맞습니다. 그죠? 꼭 그 육식 단백질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단백질이 없네요. 그죠? 네, 단백질이 있어야 살도 되고 뼈도 되고 뼈도 되고 살이 되면 찌개백반이 될 텐데 네, 단백질이 없습니다. 진짜로.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딜 봐도. 그죠? 외모 나이가 늙는 사람일수록 단백질 섭취가 현저히 적다는 특징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맞는 말 같아요. 60에 해야 하는 운동과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얼마가 됐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저도 이런 고민이 이제 슬슬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함익병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공부하느라고 함익병 선생님 걸 보면서 함익병 선생님께서도 뭐 10년째, 20년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죽음을 대해서 지금 죽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속된 말로 좀 잘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거 생각할 때가 되는데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겠죠. 온갖 건강지상주의 대책은 대개 질 높은 삶, 젊게 사는 삶과는 관계가 없다. 나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매스컴에 자꾸 휘둘려서 그런데 이게 질 높은 삶인가 또 젊게 사는 삶인가 요거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충격적일지 모르나 오래 노인 의료에 종사한 사람의 말이니 주의 깊게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소위 대사증후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래 살찌는 것은 나쁘다라는 사회적 압박이 강해졌다.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신체 대사지 수치가 높아지는 현상이다. 보건소 구청할 것 없이 대사증후군 예방을 기치에 들고 다이어트를 하라고 캠페인한다. 살이 찐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장수나 건강한 삶의 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물론 고도비만은 그렇지만은 살짝 보기 좋게 통통하다는 정도는 괜찮죠. 실제로 이제 와다히데키 박사님께서 쓰신 다른 저서에 보면 그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상 실험이 콜레스테롤이 높고 고혈압이고 어느 정도 고혈압이라고 200, 300 그러는 게 아니고 그죠? 나이에 따라서 플러스 자기 나이 플러스 90에다가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높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MI 수치도 25 이상이면 비만인데 20에서 25 사이고 적당히 통통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죠? 훨씬 오래 삽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그냥 우리 와다히데키 박사님의 뇌피셜이 아니고 임상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게 한두 명 실험이 아닙니다. 그죠? 예. 수만 명 실험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도비만은 당연히 안 되지만 살짝 통통한 거 그걸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가? 먹는 것을 줄이는 게 주류다. 운동이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결국 가시적으로 몸무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먹는 걸 줄이고 살을 빼면 득보다 오히려 실이 크다. 제일 나쁜 악영향은 영양 부족, 특히 단백질 부족이다. 몸무게는 줄지 몰라도 근력이 저하되면서 근육 빠지죠. 걷기가 힘들어지고 외모도 부쩍 늘른다. 그래서 눕기 시작하면 죽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우리 화타쌤, 김영길 선생님께서 쓰신 책도 있죠. 그래서 나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소리내어 주장한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0세가 넘으면 매년 1, 2% 근육이 감소하며 이렇게 꾸준히 줄어든 결과로 65세가 되면 25에서 35%가 줄고 80세에는 40% 이상 주로 근력이 떨어진다. 얼마 전에 제가 전 암센터 연구원이셨던 류은경 소장님 인터뷰하러 가가지고 거기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재는 게 있더라고요. 쟀더니 류은경 소장님께서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 나이가 있는데도 제가 근육이 좀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식 때부터 근육 운동 좀 했으니까 보통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암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재면은 정말 형편없이 수치가 나오는데 저랑 같이 간 또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PD님 젊으신 분이니까 30대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이제 맨날 환자들만 좀 암 환자분들이라든가 암하는 분들이라든가 좀 그런 분들만 재시다가 저희 보통 사람들 재셨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고 그러면서 데이터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씩 밝히지만 이제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근육 운동을 소식적부터 해서 하는데 이 근육 운동이 진짜로 재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모 교수님께서 인터뷰하실 때도 나이 60 넘어가고는 엉덩이 한중 근육을 그만큼의 금덩어리랑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근육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근력이 줄어들면 보행과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이유로 운동을 멀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영양 섭취, 그중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의 경우 몸무게 1kg당 1에서 1.2g 아니 그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적당하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도 1.5g, 2g까지도 섭취하시죠. 근데 2g을 계속 그렇게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 그죠? 운동 좀 열심히 하는 날만. 외모를 좋게 하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먹는 것을 줄이지 말고 운동량을 늘리는 편이 좋다. 나이가 들면 러닝 같은 격렬한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 관절을 다치면 운동하는 것으로 얻는 혜택보다 훨씬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격렬하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좋아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한들 꾸준히 지속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칼로리 소모가 높으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인기가 높은 스포츠로는 자전거 타기, 수영, 탁구, 배드민턴 등이 있다. 모두 칼로리 소모가 높은 운동이므로 원하는 걸 택해서 꾸준히 하기를 권한다.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자전거도 비싸잖아요. 요새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씩 하니까 자전거 팔아가지고 그 빌딩 세우신 분이 있는데 그 친구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배드민턴을 치시다가 연세 들어서 배드민턴이 또 격한 운동입니다. 그죠? 막 뛰고 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턴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목 같은 걸 삐거나 무릎을 삐거나 다쳐가지고 이거 배드민턴 못하니까 다시 자전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 타기도 위험합니다. 저도 이제 강동구 살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직장이 삼성동이라서 자전거를 타고 한 몇 년을 출근했는데 특히 이제 잠실 쪽에 가면은 잠실이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잠실 지구가 또 그 자전거 폭이 좁아요. 그죠? 거기 사시는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하루나 이틀에 한 번은 꼭 사고 나는 걸 봐요. 그 이제 로드 하시는 분들이 또 속력을 안 줄이세요. 자전거 타시는 분은 이제 로드라 그러면 사이클 자전거입니다. 그 로드 타시는 분들이 거기서 좀 속도를 줄이면 되는데 또 거기 또 다리 밑에 막 이렇게 좀 꼬부랑길이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다녀서 속도를 좀 줄이고 다니면 되는데 속도를 안 줄이고 다니셔요. 그러니까 꼭 사고가 나고 피가 철철 넘치는 거 맨날 봅니다. 맨날이란 건 좀 과장이고 진짜 이틀에 한 번씩 꼭 봐요. 출퇴근할 때 보면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이 자전거도 사실은 연세 드신 분한테는 좀 위험하고 수영, 탁구 좋습니다. 근데 밑에도 나오겠지만 춤이 제일 좋습니다. 춤이 제일 좋은 이유가 운동도 되지만 그 춤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뇌도 쓰죠. 그다음에 음악을 듣잖아요. 기분 좋아지고. 다른 책에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죠? 그 노인 운동에게 최고 좋은 건 춤이다. 춤바람 나셔라 라는 책도 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근력 감소에는 무거운 물건을 몸의 근육을 통해서 들어올리는 운동이 효과적이다. 네, 이른바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걷기를 몇 시간이고 하면 근육에 피로를 주는 반면에 근육 강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웨이트 트레이닝 단시간 운동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바벨을 다리로 들어 올리거나 평소 사용하지 않는 대퇴근 등을 단련하는 동작 운동을 해준다. 제가 채널에서도 이상모 교수님께서 캐틀벨 운동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따라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또 연락을 들어갔고 2월 달에 좀 외국 다녀오시는데 2월 달에 우리 새로 2편 촬영하기로 했거든요. 그거 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댄스 나왔습니다. 댄스 역시 중장년층에게 매우 바람직한 운동이다. 살을 빼기에도 효과가 높다. 나와 함께 책을 쓴 적이 있는 공중보건 전문의이자 의사인 기무라 모리오님께서는 상당히 날씬한 체형이다. 65년생이시라고 하네요. 함께 식사하면 굉장히 대식가여서 깜짝 놀라게 된다. 그녀의 취미가 바로 댄스다. 에너지 소모가 커서 영양을 보충하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한다. 그녀는 체형만 날씬한 게 아니라 자세도 곧다. 먹는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자세까지 나빠질 위험성이 있다. 60부터는 골격이 비틀거리거나 걷는 자세가 구부정해진다. 영양 부족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적어도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면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은 금하고 싶다. 나이를 먹는 뒤에 다이어트 방법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단백질 등 영양을 오히려 더 충분히 섭취할 것,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서 충분히 할 것, 약간 과체중이어도 괜찮으니 너무 살을 빼려고 노력하지 말 것,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의 다이어트 방법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등 영양을 오히려 더 충분히 섭취할 것,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서 충분히 할 것, 약간 과체중이어도 괜찮으니 너무 살을 빼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말 것,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의 다이어트 방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젊었을 때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시간이 없거나 또 일이 바빠서 짬을 낼 수 없다는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죠. 60이 넘어서는 자기가 좋아하고 시간을 투여하는 운동이 하나쯤은 있어야 오히려 외롭지 않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운동이라면 더욱 좋죠. 네. 그래서 춤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시니까. 남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동기부여까지 덧붙여져서 더욱 확실한 다이어트가 될 것이다. 자, 요거 볼까요? 나이 들수록 거울 앞에 자주 서라. 나는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몸으로 실험을 한 결과 끌어낸 나만의 수치를 갖고 있다. 비단 나 같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렇듯 자기만의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인간의 몸은 모두 똑같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성이 있고 생활 습관도 다르다. 그것을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면 오히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 당신은 의사 말을 맹신해서 약을 잔뜩 먹으면서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최악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생활을 선택하고 싶은가? 아니죠, 절대. 나는 내 방식으로 활기차게 살고 있고 즐겁게 멋을 내고 열심히 일도 하고 있다. 그 결과 몇 년 후에 죽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좋은 몸 상태로 살다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혈관벽이 두꺼워진다. 장기간에 걸쳐서 또 고령자 의료에 종사해온 내가 숱한 고령자를 진찰해보고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동맥경화가 없는 고령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다. 네, 당연하죠. 연세가 우리가 기계도 20년 쓰면은 망가지는데 80세, 90세까지 혈관을 썼는데 동맥경화가 없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령자가 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예, 이건 맞는 말씀이죠. 다만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면 저혈당이나 저혈압을 일으켰을 때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것이다. 뭐든지 60,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나이를 먹으면 그때 다른 쪽을 선택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이 잦아진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 속에
매몰되어 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 사람은 앞을 보고 달려가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며 그 결과 외모도 뇌도 순식간에 늙어버리고 만다. 늙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뭘 하고 싶은가에 늘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야 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옛날에 그랬으면 그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합니까? 그죠? 앞으로 안 그래야죠. 자신이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늙어갈 뿐이다. 설령 이 위대한 진실을 70에 깨달았더라도 늦지 않다. 80까지는 아직 10년이 남아있다. 네, 또 설령 이 위대한 진실을 80에 깨달으셨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90이 있고 100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저런 실험을 할 수 있다.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고 또 좋은 액세서리나 시계도 차보고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좋은 자동차를 타본다.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때 쓸데없는 자기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 같아요. 한번 볼까요? 나이를 먹게 되면 나이의 속박이라고 할까? 쓸모없이 자기 검열이 점점 더 강해진다. 지금 내 나이가 이런인데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나이가 무슨 상관이랴. 70에 스포츠카를 타고 싶어졌다고 가정하자. 그럼 스포츠카를 살 돈도 있고 운전에도 자신이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이를 구실로 삼으며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러실 필요 없죠. 상황이 허락하는데 나이 때문에 포기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 아닌가. 어차피 죽으면 다 소용이 없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평생 우리를 얽어맨 그 족쇄를 과감히 풀어던질 기회다. 창피한 일이 생겨도 잠깐만 참으면 영원히 안녕이다. 그리고 연세를 좀 드시면 창피한 것도 많이 없어지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에 별로 흥미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젊어서는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게 좋던 사람이 편안한 집에서 화초 가꾸는 일이 더 좋아지기도 한다. 네. 친구들과 만나 부족되는 것보다 혼자 유유자적하게 보내는 게 훨씬 더 즐겁다. 그렇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예, 이게 남을 만나갖고 이런 거 있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지겨워.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예, 그런 분들 혼자 있고 싶어도 됩니다. 그죠? 또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선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도 멋과 외모, 자기만의 방식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데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그죠? 혼자 놀면서도 최대한 그럴듯하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놀면 된다. 이제는 사회도 바뀌어야 한다. 일본은 고령자에게 운전면허를 몰수하면서 뒤에서 낄낄대고 좋아하는 나라다. 70을 넘겨서 운전을 계속하면 자녀들로부터 나서가지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 압박한다. 일본은 옛날에 그런 사건이 많았나 봅니다. 그죠? 우리도 아직도 기억에 우리가 종로 명동에서 그런 사건이 있긴 했죠. 여론도 고령자의 운전은 위험하니 빨리 반납하시오 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100번 양보해서 고령자들로부터 운전면허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해준 뒤에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잘 돼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사실 대중교통이 너무 편합니다. 운전 맥히고. 예. 대중교통만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본은 네, 그렇죠. 일본은 또 한 군데 밀집되지 않고 쭉 퍼져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요거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 돼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60부터 최고의 재산은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60 무렵부터 외모, 나이를 늙게 하는 원인 중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의욕저하다. 의욕저하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욕저하 되시면 바로 폭삭 늙습니다. 일상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면 부쩍 나이 들어 보입니다. 언제까지나 젊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의욕만으로도 사람은 잘 늙지 않습니다. 말인즉슨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네,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거울 보기 싫고 꾸미기고 싫어진다면 라는 챕터에서는요, 눈이 강조한 것은 의욕조화를 절대 방치하지 말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의욕조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첫 번째가 뇌가 먼저 수축되면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눈에 띄게 위축되기 시작하는 것은 대체로 70대부터인데 의욕을 관장하는 부위인 전두엽은 40대 무렵부터 눈에 띄게 위축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40대부터 늙는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둘째, 의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실제 외모의 변화입니다. 60이라는 경계 나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시기를 중심으로 선순환과 악순환의 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와다이데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회교류가 약해지면서 외모를 꾸밀 필요가 적어지고 또 외모에 신경 쓰지 않다 보면 아무리 미모가 훌륭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외모는 노력이라는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노력 안 하고는 뭐 외모가 아니고 건강을 지킬 수가 없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챕터 2, 60대부터는 멋을 부릴수록 외모가 젊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낡고 보잘것없는 물건도 아끼며 반짝반짝 닦으면 더 오래 쓸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챕터 3에서는요. 60에 40대로 보이는 하루 식습관, 소식은 금물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육식도 조금씩 하시고, 그죠? 매일 육식 드시지 마시고 뭐 하루 걸러 하루 드시고 또 중간에는 우리가 뭐 콩 단백질이라든가 그런 거 꼭 드셔야 되겠죠. 나이 들수록 비만이나 칼로리 과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영양 부족이 문제다. 노인은 살이 빠지면 곧 침대 신세를 지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의사가 거의 없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단백질 등 영양을 오히려 더 충분히 섭취할 것,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서 충분히 할 것. 약간 과체중이어도 괜찮으니까 살을 너무 빼려고 노력하지 말 것.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의 다이어트 방법이고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60,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나이. 늙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뭘 하고 싶은가에 늘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야 한다. 지금부터 뭘 하고 싶지도 않으면 바로 늙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늙어갈 뿐이다. 설령 이 위대한 진실을 70에 깨달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80까지는 아직 10년이 남았고 80에 깨달으셨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90이 남았고 90에 깨달으셨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100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때 쓸데없는 자기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나이의 속박을 벗어나야죠. 지금 내 나이가 70인데 80인데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면 바로 늙기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